네, 안녕하세요. 양재명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돈을 쓰잖아요. 즉 지출. 지출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돈을 썼는데 이게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송우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태가, 그냥 부가세가 붙어있는 것만 본인은 생각하잖아. 뭐 예를 들자면 옷을 사도 2만 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부가세가 붙어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붙냐 안 붙냐가 되게 중요해요. 참고로 그냥 사업자들은 가격을 얘기할 때 부가세 뺀 걸로 얘기해.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수수료 이야기할 때, 이번 뭐 저희 뭐 합병 용역은 5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이에요. 그게 이제 국룰이야. 그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근데 최종 소비자는 우리가 500이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부가세 포함인데, 사업자들끼리는 500이요 얘기하면은 보통 부가세가 제외된. 그래서 부가세가 10%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부가세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래서 여러분의 돈을 쓰실 때 어떤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지출이 내가 쓰는 돈이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게 저는 사실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건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출이 있을까요? 지출 기준으로 해봅시다. 회사를 운영하면 가장 큰 지출이 뭐겠어?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이겠죠. 보통 대부분의 회사는. 인건비를 써. 그럼 어떤 증빙이 나올까, 우리가? 원천징수 명세서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보통 월급이 500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전이잖아. 내 통장에 500이 안 들어오잖아. 한 450 들어오나? 뭐 470 들어오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가 있으면 직원한테 월급이 500이지만 한 470 준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30은 회사가 가져? 그렇진 않지. 30은 여기에 국세청에 30을 줘. 이 행위, 원천, 징수, 이 행위를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는 원천 징수를 하면 그냥 원천 징수 명세서라는 게 나오고 그거를 들고 있으면 됩니다. 회사 입장. 그러면 부가세가 붙냐 안 붙냐? 인건비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붙어? 안 붙어. 두 번째 뭘까요? 임대료. 임대료를 서로 주고받잖아. 임대료를 건물주한테 드리고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뭘 끊어줄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 그럼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을 것 같아? 진짜 붙어. 당연히 붙죠. 이런 감이 없어. 그러니까 정우 대리도 지금은 이제 사업자가 아니었으니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을 건데 붙습니다.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 보증금도 한번 보자. 우리가 임대료가 예를 들자면 임대료 500이다 라고 하면 임대료만 내는 건 아니고 보증금도 될 거거든. 뭐 예를 들자 임대료가 500이면 보증금이 보통 5천 정도는 될 거예요. 보통 10배수에서 12배수 정도를 받거든요. 그럼 5천만 원 보증금을 내면 증빙을 뭘 받을까? 보증금에 대한 증빙. 이거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돼요. 임대차 계약서. 그럼 보증금이 5천이야. 그럼 이 5천에는 부가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어. 임대료는 붙고 보증금은 안 붙는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 보통 집기비품이라 그러죠. 집기비품은 뭐 노트북, 책상, 의자,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뭐 TV 이런 걸 사면 어떤 증빙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증빙이라는 게 발생할까? 이건 뭘로 살 것 같아?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할 것 같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또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잖아. 그럼 현금을 주고 샀으면 뭘 받아? 사업자들은 세금 계산서. 뭐 책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죠. 그러면 이체 금액이 큰데 이런 건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세금 계산을 받고, 뭐 예를 들자면은 카메라 한 대를 사와야 돼. 그럼 내가 정우 대리한테 이거 법인카드 들고 가서 결제하고 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기비품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내역서가 발생될 거고, 그냥 내가 한 번에 많이 샀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이체할 거고, 그러면 세금 계산서도 주고받죠. 여기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이거부터. 네 번째, 또 뭐 있어? 식비. 어쨌든 뭐 우리가 탕비실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그냥 직원들 식비도 있고, 회식비도 있고. 식비는 보통 뭘로 결제? 식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식비에는 부가세가 붙어 안 붙어? 그치, 그치. 다섯 번째, 보통 이제 용역수수료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용역수수료에는 청소, 또 우리 같이 기장료, 맞지? 기장료가 있고, 광고 돌리면 광고, 우리 홈페이지 외주, 홈페이지 우리 유지 보수 하잖아요. 홈페이지 비용 이런 거 다 용역수수료인데 이것도 그냥 둘 다 쓰는 것 같아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세금계산서 끊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는 부가세가 붙어 안 붙어? 그치, 여기는 붙지. 이자, 우리가 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 사업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이자를 지출해. 그럼 증빙이 뭐가 나올까? 이자납입 명세서라는 게 있어. 은행에서 이제 발급해줘요. 아, 회계법인 마일스톤이 우리 은행에 뭐 1년 동안 이자를 얼마 냈습니다. 라고 은행에서 발급해줘. 이자에는 부가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을 것 같아? 이자는 안 붙습니다. 우리가 회계법인은 지식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물건을 사와다가 파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물건대, 매입. 그래서 뭐 원재료를 매입할 수도 있고, 내가 상품을 구입해 와서 파는 데도 있겠지. 소위 말해서 매입. 이런 매입을 하면 뭘 주고받을 것 같아?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보통. 매입에는 부가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 그치, 이건 붙는 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이런 거를. 왜냐면은 그냥 우리는 다 최종 소비자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사업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 아, 이게 부가세 붙는 건가? 그리고 나 이거 뭘 받아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적격증빙을 갖춰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적격증빙이라는 게 뭔가? 라고 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정도예요. 그냥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 명세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세금계산서 아니면 법인카드. 카드도 카드 사용 내용서가 다 나오잖아.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우리가 홈페이지에 가면 쭉 나오는 거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홈택스에 다 있어. 그래서 이것도 보면 홈택스 가면 다 있는 거고. 법인카드는 어디 가면 있지? 카드회사 가면 있는 거고. 원천징수 명세서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지, 이것도? 이것도 그냥 세금이니까 홈택스 들어가면 볼 수 있겠죠. 이자납입 명세서는 어디 있겠지? 은행한테 달라고 하면 되겠지. 이것도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사업을 하면서 쓰는 비용들이 있는데, 내가 이 비용에 따라서 어떤 증빙이 발생하고 어떤 증빙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부가세가 붙는지 안 붙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